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무 공무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체납했으니 이 땅은 경매에 넘어가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기에 억울함을 외칠 수조차 없었고 종이에 글을 써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그것마저 비웃듯 구겨버렸습니다. 체납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제 땅은 낙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웃은 억지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 법이 그렇다네. 내가 대신 처리해 줄 테니 편히 지내게. 그러나 그 눈빛 속엔 오래전부터 노리던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일군 논밭은 하루아침에 빼앗겼고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건 눈물과 억울함,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웃과 비리 공무원은 여전히 호화로운 집과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며 마을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초라한 집에서 여전히 벙어리로서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세월을 지켜보며 자란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세무공무원이 되었고 어느 날 운명처럼 오래된 기록 속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20해도 아닌 30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땅을 잃고 난 뒤 아버지의 삶은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평생 갈아엎던 논밭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그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벙어리라 일터에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고 억울한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으니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까지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는 남편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며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그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이 모자라 방 안에 하얀 입김이 맴돌았고 여름이면 누전이 잦아 전등마저 꺼져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늘 김치와 된장국뿐이었고 어린 아들은 신발 밑창이 닳아 발이 드러나도 새 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수만 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원망을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오직 가족을 위한 다짐이 빼곡했습니다. 내 아들만은 공부하게 하자. 배우지 못한 한을 대물림하지 말자. 그 다짐 덕에 아들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붙잡았고 결국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언덕 위에는 대리석 외벽으로 치장된 큰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땅이던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었고 주인은 다름 아닌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어깨를 펴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에 나서면 언제나 술잔을 높이 들며 자랑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 이만큼 일군 거지. 사람은 노력하기 나름이야. 사람들은 겉으로는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았습니다. 그 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누가 벙어리 아버지를 이용해 빼앗았는지. 그러나 권력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퇴한 세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칼을 깔끔히 넘긴 그는 여전히 넓은 배를 내밀고 고급 양복을 입은 채 이웃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일 뿐이야. 지금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지갑 속에는 은퇴 후에도 부족함 없는 호화로운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착한 사람은 늘 억울하게 살고 저런 자들은 더 잘 산다니. 반면
아버지는 허름한 집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채 노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공무원이 건배를 나누던 날, 그는 추운 방 안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고급 음식으로 차려진 저녁상이 아닌 보리밥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어느새 공무원이 되어 출근을 준비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내가 꼭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그의 손에 한 묶음의 오래된 세금 기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설고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숨죽인 진실이 이제 막 고개를 들려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오후, 아들은 세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 기록이 담긴 먼지 쌓인 상자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종이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목록을 재정리할 뿐이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집번이 적힌 서류철을 발견하자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 집번은 바로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의 주소였습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순간 아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금 체납 고지서가 여러 장 붙어 있었지만 기록된 날짜와 납부 내역이 어딘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어색하게 번져 있었고 서명란의 글씨체도 중간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그의 눈에는 명백히 위조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아버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납세자 기록은 정상적으로 일치했지만 유독 아버지의 기록만 납부 내역이 누락된 듯 비어 있었고 그 빈칸에는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수기로 작성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아버지를 벙어리라는 이유로 속여 빼앗은 증거 아닐까?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곧 휴대폰 카메라로 문서를 꼼꼼히 촬영했고 정식 절차에 따라 원본 보존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무원답게 증거를 지키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서를 가방에 넣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웃으며 호화로운 삶을 자랑하던 이웃과 고급 시계를 차고 건배하던 은퇴 공무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온 아버지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다짐하며 문서를 꼭 쥐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서류를 펼쳐 보이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좁은 집 거실 한가운데 앉은 아들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점차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땅 서류 아니니? 너 이걸 어디서 본 거야? 아들은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세무서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날짜도 뒤죽박죽이고 도장도 위조된 흔적이 있어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아무리 몸짓으로 항의해도 저 비열한 공무원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 오히려 서류를 흔들며 법대로다 하고 외쳤지. 나는 울면서 붙잡았지만 이웃은 옆에서 연민인 척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그 땅을 가져갔어. 엄마의 목소리는 금세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손끝에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손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억울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내야 해. 더는 억울하게 살 수 없어. 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이웃과 그 공무원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퇴근 후 곧장 세무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서철 속에서 땅 경매와 관련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째 서류를 들춰보던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체납 고지서와 실제 납부 내역 장부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분명 세금이 납부된 흔적이 있었지만 체납 서류에는 이를 지워버린 듯한 흰색 도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문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이를 기억할 만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옛 동료 한 명이 어렵게 연락을 받아주었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사실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버님은 성실하기로 소문났는데 세금을 체납했다니 말이 안 됐거든. 그런데 담당자가 강하게 밀어붙였지. 그 뒤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 아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웃과 당시 공무원이 결탁하여 벙어리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아 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납부 내역과 체납 기록이 맞지 않는 점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연관을 입증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는 이웃의 현재 재산과 과거 경매 과정의 흐름까지 추적하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생각보다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값비싼 양복에 금빛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고 은퇴한 공무원은 고급 시계를 흔들며 함께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농사꾼이 아니라 사업가라네. 땅만 잘 굴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이웃의 말에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고 옆에서 공무원은 술잔을 높이 들며 덧붙였습니다.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성실한 자가 결국 웃는 거야. 그들의 태연한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누구도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은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시청 기록 보관소로 향해 당시 경매 관련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수많은 문서 속에서 낡은 입찰 명단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이웃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체납 처리 직후 곧바로 낙찰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모든 게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 아들은 서류를 챙겨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체납 판결 직후에 곧장 같은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면 명백히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법정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낡은 노트에 단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끝까지 간다. 엄마는 울먹이며 그 글자를 읽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대신 목소리가 되어다오. 이제는 진실을 바로 잡아야지. 며칠 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위조된 문서와 조작된 절차는 여전히 살아있는 증거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다시 다루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아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은 동네 사람들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심? 웃기는군. 3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어떻게 밝히겠다는 거야? 법도 우리 편이지. 은퇴한 공무원도 담배를 물며 비웃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무슨 증언을 한다고. 결국은 흐지부지 될 테지.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은행에 남아있던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냈고 장부에는 분명 아버지 이름으로 납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체납 서류에는 그 기록이 고스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아버지는 세금을 냈고 그들이 위조로 땅을 빼앗은 거야. 아버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억울한 벙어리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공무원은 여전히 연회를 열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화로운 식탁 위로는 서서히 다가오는 법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심 첫 공판날,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도 일부 자리했고 가장 앞줄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굳은 손마디가 그가 30년 동안 쌓아온 억울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증거자료처를 품에 안은 채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2명의 피고인이 입장했습니다. 이웃은 값비싼 양복 차림에 오만한 표정을 지었고 은퇴한 공무원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며 씩 웃었습니다. 그들은 방청석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저 젊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걱정 말게. 30년이나 지난 일, 증거가 남아있을 리 없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공판을 열자 아들의 변호사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30년 전 위조된 체납 문서와 불법적인 경매 절차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사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직접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체납 고지서, 납부장부, 입찰 명단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종이 조각일 뿐이야. 당시엔 분명 체납이 있었고 절차대로 진행됐을 뿐이지. 공무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30년 전 문서라니 지금 와서 누가 그 진위를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엄마의 손이 떨렸고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을 굳게 움켜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힘을 얻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더는 당신들이 웃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다시 울리며 다음 기일에 제출될 추가 증거와 증언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이웃과 공무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은 첫날보다 더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리를 메웠고 모두가 30년 전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벙어리 아버지의 사연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묵묵히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새로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기일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는 당시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은행 장부 원본이며 아버지의 이름 옆에 선명히 납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자 엄마는 두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입찰 명단을 펼쳤습니다. 또한 체납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인 이웃의 이름으로 낙찰 절차가 진행된 기록입니다. 이는 공무원과의 명백한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야. 우린 다 알았지만 이제야 증거가 나오는구나. 당황한 이웃은 얼굴이 붉어지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그건 단순한 우연이야. 당시엔 금매로 처리된 것뿐이지. 그러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역시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 문서가 진짜라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들은 마지막 카드처럼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담당자의 필체와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일부 서류는 동일 인물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곧 문서 위조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살펴보는 사이 방청석은 술렁이며 웅성거렸습니다. 엄마는 흐느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난다. 그 글귀가 읽히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악당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날, 법정은 시작 전부터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의 시선은 판사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증인석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증거 서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줄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는 말없이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재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이웃과 당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문서를 통해 원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경매에 넘겼음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쏟으며 손을 모았고 아들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법을 조작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더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퇴 공무원도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30년 억울함이 오늘 풀렸다. 아들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 더는 누구도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경매를 무효로 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며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법정 안은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구나. 악당 둘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묵묵히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굳은 손마디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으로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벙어리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도 끝내 항변조차 못했던 아버지의 사연은 아들의 집요한 추적과 증거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탐욕으로 불을 쌌던 이웃과 비리 공무원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정의는 뒤늦게나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묵묵히 눈물로만 살아온 아버지의 한이 풀리고 가족은 비로소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